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백인들의 북극 김도현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장이 꽤나 평화롭다? 아니, 평화롭다기보다는 뜨겁게 일단 설 연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 시장이 명절 앞두고 좋았던 기억이 근래는 잘 없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우리 시장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밸류 프로그램이 상당히 큰 변수라고 봅니다. 저는 국내 증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시황을 계속 미국의 어떤 유동성, 특히 미국의 보론 통화 관련한 양상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미 증시의 어떤 중기적인 약간 과열 국면에서의 경계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전략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주로 투자하시는 투자 대상이 한국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말 큰 변수이자 저는 이슈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연동해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혹은 여러분들의 포트 전략을 어떤 식으로 좀 수정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수 전략상의 크게 수정 의견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초 지금 1월달 우리 시장이 좀 좋지 않았다가 1월 하순 특히나 밸류 프로그램이 언급된 이후에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더욱더 과열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쉴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근데 그때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동성, 어떤 변수들 내지는 상황들을 좀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 시황 의견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한 20-30% 정도 현금을 좀 들고 계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혹은 주식을 풀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종목별 비율을 좀 선명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업종 종목이라도 미국 쪽에서 뭔가 좀 뚜렷한 유동성 약화 신호 내지는 변동성 위험 신호들이 좀 발생이 되면은 대응할 수 있는 기준점들을 좀 잡고 계셔야 된다. 이 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 건 장세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정리를 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조차도 얘기를 하면서 좀 좀 정리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정리하고 합니다. 자, 오늘은 2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이 옵션 만기일 그래서 동시효과에 약간 호가 플레이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당일로 보면 장중에 연기금에 대량 매수가 있었는데 동시효과 기준으로 연기금의 물량이 외국인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당일 수급 추이를 좀 보시면 코스피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연기금을 표시를 해서 같이 넣어 드릴게요. 금액으로 보면 오늘 연기금이 장중에 4천억 이상 이렇게 매수를 쫙 했어요. 연기금에 이렇게 매수를 했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 매수는 했지만 현물 쪽에서 별 포지션 없이 이렇게 유지를 했어요. 근데 동시효과에 보시다시피 다 바뀌어버렸죠. 외국인이 여기 4천억 매수 갔고 연기금이 100억, 1000억 이하로 내려왔죠. 연기금이 이렇게 내려왔고 외국인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옵션 연계 물량들이 이번 월물에서 오늘 상당히 크게 물량 이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인데 이거는 뭐 수급 주체가 바뀌었다 뿐이지 누가 샀냐 누가 팔았냐일 뿐이지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기금과 연계된 트레이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운용사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수급으로 보면 일별 동향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게 아주 큰 변수라고 보고 있는데 선물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보면 이 밸류 프로그램이 딱 얘기가 나오자마자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완전 대량으로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죠. 외국인 여기서 들어온 선물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밸류 프로그램이 언급된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포지션 보세요.
예, 계속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시장 지수가 내리기 힘듭니다. 시장 지수는 당장 내리기 힘듭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중에 우리 시장이 떨어지는 건 불가능해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들어오느냐? 밸류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반도체로 보고 들어온다? 전 아니라고 봅니다. 반도체로 보고 들어왔던 액션은 오히려 연말 움직임들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외국인 현물 수급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서 외국인들 들어오다가 해 넘어오면서 오히려 포지션이 좀 약해졌었죠. 근데 다시 지금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 조단위 매수세, 이거는 밸류업의 영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강력한 변수가 생겼다. 시장을 보고 종목들을 보는 데 있어서 그게 저는 밸류업이라고 봅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은 이슈이죠. 현재는 이게 이슈예요. 이슈가 지속될 수는 없어요. 시간이 가면서 이슈는 약화되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번에 밸류업이 이게 ETF 출범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이 밸류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바로 제가 말씀드린 삼성물산이 자사주 소각을 전량 소각을 발표한 걸 보면 이건 좀 가겠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ETF 출범인데 이 ETF는 사이즈가 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급, 외국인들이 일단 먼저 수급 깔아놓고 ETF에 개인들이 돈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거 수급 기반이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 지금 포커스가 되고 있죠. 소각이. 배당 프로그램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배당은 우리가 사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배당을 좋아하고, 저도 뭐 가치 투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께 배당 수익률에 근간한 어떤 안전 마진을 설명을 하고 하는데, 투자를 권하기도 하고. 근데 자사주 소각은 주가 수준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아주 좋은 재료죠. 배당은 어때요? 배당은 올해 돈을 번 걸 주주하고 그냥 나눠버리는 거예요. 올해 이익이 난 걸 유보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번 돈을 주주들하고 나누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재벌들의 어떤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이 상속세 내느라고 특별배당하고 뭐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 뭐 부자 순위 이렇게 할 때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부자 순위가 주식 순위예요. 주식 보유 순위. 그죠? 월급도 받지만 오너들의, 이건 뭐 재벌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너들은 이 배당 소득이 제일 큽니다. 말 그대로 법인이 돈을 벌어서 그 법인의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면 월급 이외에 배당으로 이 법인의 수익이 주주들에 기속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연속적인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한 해 한 해 돈을 번 걸 그냥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소각 같은 개념이긴 한데요. 근데 주식의 관점에서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수가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은 주식의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사주를 그냥 없애버린다고? 그건 경제적 손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자사주가, 우리나라 업체들은 많은 방식으로 자사주를 써요.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자사주를 가지고 노조랑 협상할 때 주식 인센티브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자사주를 가지고 뭐 교환 사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혹은 자사주로 백기사로 활용하기도 하고 많이 씁니다. 그냥 경영상의 자사주를 그냥 쥐고 있으면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은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유통이 되는 주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통 가능한 주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소각하는 거랑 완전 다른 개념. 소각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총 주식 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뭐예요? EPS가 그냥 올라가죠.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당 순이익이니까 주식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 고정되더라도 주가 가치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식 수를 없애버리면 자연스럽게 PER이 낮아지죠. 그럼 주가는 더 올라가는 동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주식 수를 줄여주는 자사주 소각이 일시적으로 돈을 없애버리는 배당보다도 훨씬 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자사주 소각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무려 삼성물산이 13%에 육박하는 자사주를 5년에 걸쳐서 모두 소각하겠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삼성물산이 그래서 지금 자사주에 선봉이 돼 있는데, 근데 그걸 자사주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오히려 주가의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조금 오판하실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는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5년간 모두 소각하는 수량이 주식 총수의 13%예요. 그럼 이건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주가 가치의 13%만큼의 부양이 되는 거예요. 예, 주식의 총수가 이만큼 사라지기 때문에 보유한 주식들의 주당 가치는 13%가 사라지는 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이걸 발표하고 13%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5년간 13%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을 뿐인데 주가는 일주일 만에 20%가 올라갔어요. 2주일 만에. 그러면 사실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 조치 자체에 대한 반영은 이미 기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냐면, 앞으로도 자사주, 물론 뭐 나중에 또 정책 바뀌면 뭐 입맛대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배당도, 그러니까 배당, 이렇게 되면 배당 성향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이 훨씬 더 강력한 환원이에요. 이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잘하고 있는 기업이 애플입니다. 애플 주식이 왜 계속 올라가느냐면, 돈 번 걸로 열심히 자사주 사서 태워줍니다. 소각해줍니다. 그러니 제가 애플 주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들이 다 애플처럼 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개념 자체가 이거는 상당한 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애플이 여기 지금 이 차트가 지금 여기 저 분할한 것 때문에 주가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애플의 주식이 그냥 계속 올라가죠. 제가 주봉을 한번 보여드리죠. 애플 주식이 그냥, 여기는 지금 뭔가 지금 시각적으로 아까 저 분할 차트 때문에 이게 키움 차트가 분할 환산이 안 됩니다. 해외 차트 HTS를 제가 열질 않아서 말로 설명을 드리면, 그냥 계속 올라가면 계속 애플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왜 그럴 수 있느냐? 자, 제일 첫 번째 한 가지, 지금 우리 시장 여러분 지수 당분간 별 시장 당장 크게 부담 없어요. 그냥 매매하면서 종목 집중하시면 되니까 제가 구조적으로 설 연휴 앞두고 있으니까 한 개 말씀드릴게요. 오랜만에 애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네. 애플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행해야 되는 숙제 두 가지를 다 제대로 풀고 있는 기업이에요. 애플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올라갈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애플 한 바구니 안에서 알파 수익을 계속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원래 애플은 맥킨토시,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맥북을 여러분들이 다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파란색 맥킨토시 PC 옛날에 그래픽 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맥킨토시 PC 회사였는데, 얘네가 아이팟을 만들었죠. 아이팟을 만들었죠. 이 MP3. 여기서부터 대변혁이 시작이 됐죠. MP3 플레이어가, 이건 세상에 없던 거잖아요. 이걸 만들어서 맥은 그대로 잘 팔고 있으면서 요만큼의 MP3 매출을 만들었어요. 그 MP3를 기반으로 아이폰을 만들죠. 아이폰. 그래서 매출이 이만큼 더 늘어납니다. 이익이. 분할 따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주주가 이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현금 흐름을 고스란히 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처럼 그렇게 재수없게 LG화학
주주들한테 물먹이는 신규 상장 분할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이렇게 아이폰으로 만들어서 또 새로운 플러스 알파가 됐죠. 그 상태에서 패드라는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또 돈을 이만큼 벌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 매출 또 이만큼 벌어요. 또 에어팟이라는 거 새로 만들어서 또 돈을 이만큼 벌어요. 기업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이익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이익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번 걸로 뭐 하느냐? 새로운 R&D에서 투자도 하지만 이번에 또 비전 프로도 나왔어요. 그것도 새로운 세상에 없던 제품이잖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히트 칠 것 같은데 주식을 계속 소각을 해줍니다. 돈 번 걸로 주식을 계속 소각을 해줍니다. 그러니 이익 늘어나지, 주식 수 줄여주지,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걸 소각을 하면은 주식 수 자체는 줄어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죠. 주가가 올라가서 왜? 배당을 한다는 건 배당을 예를 들어서 뭐 5%를 한다. 그러면 이 5%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예. 기업이 뭐 배당 성향을 30%를 크게 가져간다. 그럼 돈 번 거 30%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다 나눠줘가지고. 주주들은 물론 그 30% 캐시가 들어오니까 좋지만 이거는 재투자 이익이 되지 않잖아요. 뭐 배당 재투자하라고 우리가 말로는 얘기하지만 사실 배당 받는 사람들 다 받아서 써버리지 누가 그 배당으로 또 주식 삽니까? 사실 배당 재투자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소각은 어때요? 자동으로 재투자가 되는 개념이라고. 회사가 번 돈을 주식수를 줄여주니까 내 주가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상태가 보존되는 거죠. 다음 해에 또 소각해주니까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연속적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소각 약속을 지킬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재벌들 거짓말 하도 잘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의 자사주 소각 스케줄은 상당한 파급력을 가진다. 그걸 실제로 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러한 자사주 소각을 통한 기업의 밸류에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환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 증권사들이 BPS, 그러니까 PBR 개념이죠. PBR 낮은 주식들, 저 PBR 주식들 뭐 이렇게 리스트업 해놓고, 뭐 이게 ROE가 낮으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다는 것은 자본의 효율적 배치가 되지 않은 것이고, 그런 회사들이 자사주를 갖고 있는 이 ROE가 낮고 PBR이 낮은데 자사주 비중이 높은 이런 주식들을 막 분석해서 레포트를 하더라고요. 이런 회사들은 자사주를 소각을 시키면 ROE가 좀 올라가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PBR 개선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레포트로 막 그런 종목들을 리포팅 하던데, 저는 핵심은 이게 아니라고 봐요. 왜 핵심은 이게 아니냐면, 지금 핵심적인 저 PBR의 모멘트는 금융주도 여기 해당되는데, 금융주 여러분 실적 보세요. 이거 실적 잘 나옵니다. 돈을 못 버는데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 실적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싸게 거래되고 있는 산업이 자동차예요. 물론 자동차 산업은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도 밸류에이션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GM, 포드는 5배, 6배고요. 뭐 도요타가 올해 일본 시장이 워낙 좋아서 좀 많이 올라왔지만 기본적으로 다 10배 이하예요. 근데 기아차가 P/Value가 한 3배수밖에 안 됐거든요. 0.3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제일 먼저 튀어 올라가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기아차, 현대차의 이런 상승 동력이 자사주 소각 때문이냐? 아니에요. 금융주는 자사주 소각 모멘텀이 강했어요. 주주 환원. 근데 결국은 실적 대비해서 싼 주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PBR에만 주목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PER을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PBR과 PER이 같이 낮은 주식이 올라간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길게 가는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우리 시장에 없던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강력한 변수가 생겼다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1차 상승이 급등을 해서 나왔잖아요. 금융주인데 제가 금융주는 모르겠어요. 금융주가 어느 정도까지 받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아차를 한번 봅시다. 기아는 제가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아가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자동차주 특히 기아차가 현대차가 싸다라는 것은 뭐 손익계산서만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알아요. 그동안 10년 넘게 저평가예요. 현대 기아가 2011년도 매출과 이익을 넘어선 지는 한참 전입니다. 근데 주가는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계속 붙잡혀 있었죠. 그런데 붙잡혀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여기도 심지어 올라왔다가 3년 동안 이러고 있으니 사람이 이제 인지적인 편향이 생겨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뭐 기아차, 현대차 싼 건 알겠는데 쟤네 원래 싸잖아. 계속 싸잖아.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랬거든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제가 오늘 머리가 계속 잘리지. 그런데 지금 이걸 넘어섰잖아요. 여기를 넘어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10년 이상 저평가 받던 주식이 혹은 업종이 이 저평가 해소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언제 들어갔느냐? 10만 원 넘어가면서 들어갔고 1월 달에 2024년 1월 달에 이제 비로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 기아차 자동차 업종의 현재 위치는 이거 어쩌면 초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아차가 PER이 5배가 왔어요. 5배. 지금 쫓아가는 건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은 포드, GM이 5배, 6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얼추 이 정도 왔으니까 이제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는 이제 싸진 않아요. 근데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 비하면 여전히 싸거든요. 과연 일본 자동차 업체 밸류에이션까지 따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관점이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기아차 사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과열인데 제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자, 기아가 85,000원에서 여기서 이렇게 튀어 올라온 이거 딱 밸류업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상승이 끝나고 다시 여기로 내려올 거라고 보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다면 다음 조정은 매수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밸류업 관련 종목이 조정 시 매수 대상이 돼요. 제가 지금 조정 시 매수 대상이 되는 섹터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 못해요. 근데 지금 이 밸류업 관련한 대형주들 일부 여기에 중소형주까지 같이 넣자면은 뭐 업종 섹터로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그리고 섬유의복 그리고 섬유의복 유통 이쪽에 이런 주식이 많아요. 이런 주식이 많아요. PBR 낮고 자사주 꽤 가지고 있는데 이익 현금 흐름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싼 애들. 이거 좀 갈 거, 좀 이게 일회성으로 반짝하고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아직 ETF 제대로 출범도 안 했잖아요. 이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이 설 기간 동안 주식 공부하시면서도 이런 종목들 좀 필터링해서 공부를 여전히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력한 변수라고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이게 뭐 관건인 것 같고 지수가 뭐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이거는 해당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바텀업 접근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탑다운식 시황이 이것 때문에 뭔가 시황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 개별적인 저평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은 좀 과열이지만 요 과열이 해소가 됐을 때 또 다시 접근 기회가 될 것 같다. 반짝하고 다시 원위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는 뭐 큰 박스 쳐놓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거는 뭐 산업의 호재는 아닌데 에코프로 그룹주가 주주하고의 소통이죠. 그걸 잘 해줘서 액면 분할 그러니까 주가 부양이나 뭐 이렇게 수급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들, 뭐 코스피 이전, 그리고 액면 분할 등을 추진한다고 해서 2차전지의 센티멘털이 개선이 되면서 큰 낙폭과대권에 있던 2차전지도 바닥권에서 박스권 나왔죠. 저는 2차전지는 뭐 어차피 올해 내내 박스권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단에서 반등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가 오늘 요즘 종목들이 여러분 제가 그냥 한 가지 그 예로 들어드리면 정말 주식들이 어려워요. 한미반도체 오늘 상한가 같죠,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를 뭐 여기서 매매하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실적을 보면은 이 7조 원대에서 거래 못 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으로도 좀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준인데 얘네 보면 깨졌죠. 저는 이건 깨졌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위에서 매물 쌓아놓고 있다가 이렇게 툭 떨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예? 이거를 잘 가지고 있어서 이만큼 올라왔다 하는 거는 뭐 그런 분들은 축하드릴 일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패턴을 주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여기서 손절했다가 다시 여기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트레이딩 스킬과 과감한 공략 결단은 초고수들이에요. 제가 입을 댈 것도 없어요. 기술적으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면. 근데 사실은 얘네는 밸류에이션 부담에 매물 뭐 쌍봉 패턴 쌓아놓고 역배열 우려감이 만들었다가 이렇게 상한가를 붙여버리는 거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죠. 증권사 레포트 하나 나왔다고 저렇게 간다? 얘네 자사주 소각한대요. 자사주 1%도 안 됩니다. 자사주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가 움직임들이 요즘 너무 빈번하게 많아요. 뭐랄까, 뭔가 기술 대응, 단기 대응 같은 것들로는 커버하지 못하는 시세들,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설 앞두고. 여러분들이 2차전지 좋게 보시면 2차전지 그냥 가지고 가세요. 좋은 2차전지 관련 산업들. 반도체 좋게 보시면 반도체 핵심 기업들 공부해서 그냥 쭉 미래 장기 비전 보고 가져가시고, 밸류업 보시는 분들은 밸류에이션 싼 주식 가지고 쭉 가져가세요. 지금 장세, 올해 장세는 그렇게 섹터별, 종목별로 컨빅션을 가지고 그냥 그쪽에서 그냥 쭉 유지해야지 왔다 갔다 막 정말 최악이 될 수 있는 시장 같아요. 박스권인데 차별화와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오갑니다. 이럴 때 막 잘났다 싶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디테일한 시황 전략은 큰 변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에 또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